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보고 끝내는 영상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다시 꺼내 보셔야 할 영상이고, 주변에서 연금 이야기 나올 때 이거 한번 봐봐 하고 꼭 권해주셔야 할 영상입니다. 왜냐하면요, 기초연금이랑 노령연금 이야기는 알고 있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몇 년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때 알았으면 나는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지. 누가 좀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조금 길게 쓰더라도, 이야기를 좀 반복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알겠다 이 느낌이 남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왜 다들 고개부터 저을까요? 여러분, 기초연금 이야기 나오면 어떤 기분 드세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진다, 괜히 위축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초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만 받는 돈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도 밥은 굶지 않는데 그런 거 받기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생각부터가 우리를 가장 많이 손해보게 만듭니다. 기초연금은 못 살아서 달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이 정도 나이 되신 분들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드리자라고 정해서 만든 공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미안해할 이유도 없고 눈치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인연금, 이 말들이 여기저기서 섞여서 쓰이다 보니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서 이런 말도 들립니다. 집 있으면 안 된다더라. 자식 잘 살면 탈락이래. 국민연금 받으면 끝이래. 이 말들이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부터가 틀린지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결국 많은 분들이 아예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에이, 나는 안 될 거야. 이 한마디로요, 오늘 이 영상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표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기준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 한 번은 꼭 확인해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이 생각만 들어도 오늘 이 영상은 이미 제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걸 헷갈리면 뒤에 이야기 전부가 같이 헷갈립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나라 돈입니다. 노령연금은 내가 낸 돈입니다. 이 한 문장만 머릿속에 넣고 가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떤 돈인가?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냈든 못 냈든 조금 냈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나이가 맞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신 분, 장사하다가 연금 납부를 못하신 분, 중간에 끊긴 분들도 조건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노령연금은 어떤 돈인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젊었을 때 매달 꼬박꼬박 냈던 그 돈, 또는 지역가입자로 냈던 그 돈, 그 기록을 바탕으로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은 얼마나 오래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소득이 많아졌다고 줄어들지도 않고 재산이 늘었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큰 오해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질문 정말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아주 단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못 받는다는 말이 퍼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아주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화해버린 겁니다. 아, 국민연금 받으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정될 수 있다. 조정이지 무조건 탈락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상황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으로 매달 20만원, 30만원, 40만원 받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기초연금까지 같이 받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해당 없을 거야. 그래서 신청조차 안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럼 나도 한 번은 확인해 볼 만한 거 아닌가? 바로 이 생각이면 지금 아주 잘 오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신청하라고 몰아붙이려는 게 아닙니다. 확인할 자격은 있다,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탈락되는 건 아니야, 이 말씀까지 드렸죠. 그런데도 여기서 또 한 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집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애들이 좀 잘 살아서.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장 많이 포기하는 이유 두 가지, 그러니까 집 이야기, 자식 이야기, 이걸 아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 말 누가 처음 만든 걸까요? 이 말은요,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립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단순히 보지 않습니다. 이 재산으로 생활이 가능한가, 이걸 봅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 이 집이요. 팔아서 바로 현금으로 만들어 생활비로 쓰실 수 있는 집인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살던 집, 동네 정든 집, 자식들 오가던 집, 이런 집은 재산이긴 하지만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왜 집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퍼졌을까요? 이건 일부 사례 때문입니다.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용 부동산 임대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집 있으면 안 된다더라. 이 한 문장으로요. 실제 상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장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어르신 사시는 집 말고 다른 집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요. 이 집 하나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덧붙이세요. 그래도 집값이 좀 올라서.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대부분 눈이 커지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이 있다, 없다를 혼자 계산해서 결론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담당자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있다, 이 사실만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 이상 미리 겁먹고 문 닫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식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아직도 많습니다. 아들이 사업해서 돈 잘 벌어요. 딸이 공무원이라 안정적이에요. 사위가 회사 다니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자식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이건 추측도 아니고 의견도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 말. 예전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느냐, 이걸 따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살면 부모 연금이 영향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말은 사라졌는데 기억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식 잘 살면 안 된다, 이 말이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70세 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임원이라서 나는 기초연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드님 소득 때문에 어르신 연금이 영향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진짜요? 난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결과는요? 기초연금 수령. 이분이 집에 가시면서 쉬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가 괜히 아들 잘 키운 죄로 손해보고 있었네.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연금 제도는요, 누가 더 불쌍한가를 겨루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어려운가를 증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가,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 기준에 자식 소득은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떨어졌는데요. 이 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포기 이유입니다. 예전에 가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부분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떨어지면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소득 기준이 오르기도 하고 재산평가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생활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 전, 5년 전, 10년 전 결과가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예전엔 이래서 소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경우, 예전엔 재산평가가 높았는데 지금은 낮아진 경우, 예전엔 부부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경우, 이런 변화 하나만 있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예전에 안 됐다는 건 영원히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 하나만 기억하셔도
다시 문을 열어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안 될 거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생각이면 지금 아주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말은 알겠는데 그래도 막상 가려니까 좀 그렇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도보다 마음의 벽에서 멈춥니다. 기초연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러 가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마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괜히 갔다가 안 되면 창피할 것 같아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이 감정이 더 큽니다. 괜히 갔다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상입니다. 실제 신청 창구에서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현재 받고 계신 연금 있으세요? 사는 집은 본인 명의세요? 딱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매일 수십 명씩 보는 업무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기초연금 신청은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합격, 불합격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내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을까? 확인만 해보자, 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서류 준비하라 그러면 복잡하지 않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뭐 이것저것 떼오라고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상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담당자가 다음에 이것만 더 가져오세요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한 번에 끝내야 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괜히 자식들한테 민폐될까봐요. 이 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신청하면 자식들한테 뭐 연락 가는 거 아니에요? 괜히 애들 귀찮게 할까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연락 가는 일 대부분 없습니다. 부모님 연금은 부모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식 동의서, 자식 소득 증명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그 생각의 절반 이상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노령연금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는 기초연금 이야기였습니다. 노령연금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령연금도 적어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국민연금 얼마 안 나와요. 이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20만원 밖에 안 나와요. 30만원인데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매달 20만원, 30만원이 평생 끊기지 않고 나온다. 이건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액수보다 성격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은 평생 나오고 물가에 따라 조정되고 사라지지 않는 돈입니다. 이건 병원비, 관리비, 통신비 이 중 하나를 책임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이 있다는 건 기초연금 심사에서도 기준점이 됩니다. 적으니까 안 받느니만 못하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돈 받으려고 신청하러 다니는 게 더 귀찮지. 그런데요, 노령연금은 한 번 신청해두면 자동으로 평생 나옵니다. 귀찮음은 딱 한 번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말 하나 짚고 갑니다. 이 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알아보지 뭐. 이 말이 가장 많은 손해를 만듭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계산됩니다. 즉 받을 수 있었던 달 신청 안 했다면 그 달은 그냥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많습니다. 23년만 더 일하다가 그때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그 23년치 연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으면 빨리 확인, 이게 가장 현명합니다. 여기까지가 1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탈락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신청 안 해서 손해를 봅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나는 정말 안 될 근거를 확실히 알고 있는가? 아니라면 아직 문은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초연금이든 노령연금이든 가능성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이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절반은 정리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받게 되면 왜 사람마다 금액이 다를까? 부부는 왜 덜 받는 걸까?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받고 부부는 왜 줄어드나요? 이 질문 정말 서운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부부 어르신들 상담하다 보면 이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친구보다 연금이 적게 나와. 우리는 둘이 사는데 왜 더 적게 받지?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라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생활비를 혼자 부담해야 하고 부부는 어느 정도 나눠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감액합니다. 이건 차별이라기보다는 생활비 구조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갈 점 부부 감액이 있다고 해서 부부는 기초연금 의미 없다. 이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두 분 다 받는 금액을 합치면 그래도 꽤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만 보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아까운 선택입니다. 에이 얼마 안 되네 이 말의 위험성 이 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몇만 원 차이인데 뭐 그런데요. 이 몇만 원이 1년이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달 꾸준히 나옵니다. 적어 보인다고 해서 가볍게 볼 돈은 아닙니다. 이제 노령연금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노령연금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연금은 빨리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미루면 손해 아닌가요? 이 질문 너무 당연합니다. 노령연금은 언제 받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노령연금은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찍 받으면 금액은 적지만 오래 받습니다. 늦게 받으면 금액은 많지만 받는 기간은 줄어듭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연기연금입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선택입니다. 미루면 1년마다 연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금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연기연금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일하고 계신 분 퇴직했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분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은 분 이런 분들은 조금 늦게 받더라도 평생 받는 금액을 키우는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당장 생활비가 빠듯한 분 병원비 지출이 잦은 분 연금이 지금 꼭 필요한 분 이런 분들께는 빨리 받는 연금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무조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 미루다 죽으면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 이 선택이 맞는지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결국 연금 선택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남들이 뭐 한다가 아니라 내 생활에 뭐가 필요한가 이 기준 하나만 잡으셔도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잠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부는 감액이 있지만 그래도 받을 가치가 있다. 노령연금은 시작 시점이 중요하다. 연기연금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결정해야 할 게 많네. 맞습니다. 연금은 자동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내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은 꼭 공식 창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 천천히 같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생각보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많았네. 괜히 혼자 판단하고 문을 닫아버렸구나. 이 느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연금은 탈락해서 손해보는 경우보다 신청 안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손해본 분들의 공통점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이건 정말 아깝다 싶었던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결론 내렸다. 집이 있어서 자식이 잘 살아서 국민연금을 받아서 이유는 다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나는 해당 없을 거야. 두 번째 공통점 주변 말만 듣고 판단했다. 우리 동네 누구는 안 됐다더라. 친구도 떨어졌다더라. 하지만 연금은 사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남 얘기는 참고만 해야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 미뤘다. 나중에 알아보지 뭐. 조금 더 지나서 가보지. 이 나중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연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73세 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기초연금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들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미루셨어요. 아직은 괜찮아서요. 지금은 애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까요. 그러다 건강이 조금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늘었고 그제서야 신청을 하셨습니다. 결과는요?
바로 수령 가능.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괜찮을 때 받을 걸 그랬네, 왜 굳이 버텼을까. 이 말 꼭 마음에 담아주세요. 연금은 힘들어졌을 때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괜찮을 때부터 생활을 지켜주는 돈입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안정감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조건 신청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말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해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꼭 가져가셔야 할 5문장, 이 5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르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가능성 있다. 집자식 때문에 미리 포기할 필요 없다. 한번 떨어졌어도 다시 가능하다. 신청 안 하면 절대 안 나온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손해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안 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는가? 만약 아니다라면 아직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연금은 욕심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민폐도 아닙니다. 평생 살아오신 시간에 대해 나라가 최소한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1편을 마치며 오늘 1편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왜 많은 분들이 헷갈렸는지, 왜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는지 이걸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다음 영상 2편에서는요, 이제 정말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부부 수령 계산의 현실, 노령연금 시작 시점, 선택, 연기연금 실제 사례로 판단하기, 자녀가 대신 도와줄 때 주의할 점,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